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북 라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채널 속의 코너는요. 앞으로 한 달에 한 권씩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저의 느낀 점이라던가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시간 구조화에 대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책인데,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소개했던 부분이랑 오늘은 다른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의 3부, 제 7장, 가장 큰 두려움을 가장 큰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일부터는 이걸 해야지.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부터 운동을 해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또 못했어. 또 실천하지 못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의지박약인가? 내가 정신력이 약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팩폭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동기부여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나 자신의 의지박약과 동기부여가 덜 된 탓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오늘은 이 책,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그 행동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은 이 저자의 경험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저자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엄청난 이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왜 수영을 하지 않았을까? 우선 나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수영장 파티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물에 뜨지 않았던, 그래서 수심이 깊은 수영장 물로 곤두박질 쳤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 고통스러웠다. 둘째, 나는 수영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신경이나 쓸까? 내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운동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수영이 시간 낭비라고 굳게 믿었다. 가장 끌리지 않는 일을 맡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은 무엇일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별로 그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겠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순서만 살짝 바꾸면 두려움이 성공으로 바뀐다.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해낸 비법이다. 그 공식은 이렇다. 할 수 있다. 하기를 원한다. 한다. 내 경우에는 할 수 있다의 단계, 나는 수영을 못한다. 그리고 하기를 원한다의 단계, 나는 수영을 원하지 않는다. 이 단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하는 단계,
나는 수영을 한다까지 도달할 수 없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이 공식을 거친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할 수 있다, 하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행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이 저자는 수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이렇게 평생 수영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책의 저자가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죠. 그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는 정말 수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녀와 데이트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날 밤 수영 강습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수영장에 도착한 이 책의 저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초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수영 수업을 받은 지 채 2분도 되지 않아서 내가 수영에 잘 맞는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동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앞서 말했었던 행동하기의 공식을 조금만 바꾸는 거죠. 아까 행동하기 공식이 어떤 거였죠? 할 수 있다, 하기를 원한다, 한다. 이 순서였잖아요. 근데 여기 맨 뒤에 있는 이 한다를 앞으로 가져오고 할 수 있다, 하기를 원한다. 이 순서를 이렇게 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한다, 행동한다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 하는 단계를 거치기만 해도 할 수 있다의 단계로 이어지면서 하기를 원한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순환 공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서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할 동기를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서야 좀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핑계 삼아서 내 의욕을 불태워줄, 내 동기를 부여해줄 뭔가 그런 팩폭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야 이 마침내 모든 게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기를 원한다는 영감,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문제겠죠. 이 두 가지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감과 이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책을 쓰고 싶으세요? 그럼 막 우리는 글쓰기 강좌를 막 찾아보고 이 사람은 책을 어떻게 썼나 막 찾아보고 그리고 뭔가 내 영감을 불러일으켜줄 멋진 카페를 막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책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뀐 공식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 한 줄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일단 채워보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다 없다 뭐 글이 좀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이 그 글을 한 페이지를 채웠다는 사실이 나도 책을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싶어지고 여러분은 또 다시 글을 쓰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일단 방문을 열고 나가세요. 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떻니, 신발이 어떻니,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니,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집 앞에 있는 이 거리를 끝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운동을 했다는 그 사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거고, 그러면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다시 또 운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 책의 저자가 깨달았던 큰 교훈은 바로 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는 단계를 가장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하기를 원하는 단계를 뒤로 보낸다면 당신은 더욱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뉴턴은 제1 운동 법칙에서 이 공식을 제대로 설명했다. 움직이는 물체는 더 강한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계속한다는 것이다. 왜냐?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이 동기를 유발한다.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을 기억하는가? 일단 하라. Just do it. 그들은 1988년 이 슬로건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43%로 올랐으며 매출이 92억 달러로 급등했다. 나이키는 민감한 부분을 제대로 건드린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열정과 용기를 움직인 것이다. 일단 하라.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행동하는 거 좋은데 그럼 실패하면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를 보기 전까지 그게 실패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실패할까봐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아마 앞으로 그 일은 결코 할 수 없게 될걸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맙시다. 일단은 하세요. 저도 일단은 행동해 보려고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 준비물이 다 갖춰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준비물을 갖춰지기를 기다리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또 영화 나홀로 집에 나오는 장면을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그 노인과 케빈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 노인은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고백을 하면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아들을 생각하지만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전화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화하기를 원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을 마주할 때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케빈. 난 사실 우리 집 지하실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지하실은 어둡고 그 밑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많거든요. 냄새도 지독하고요. 지하실은 몇 년 동안이나 날 괴롭혔어요. 지하실은 원래 그런 곳이지. 그런데 언젠가 빨래를 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나쁜 곳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껏 내내 걱정해왔는데
일단 불을 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최소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회사 미팅에서 크게 말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빈이 말했듯이 최소한 당신도 실패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면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다른 것을 해도 된다. 비참하게 실패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매우 낮다. 위대한 리더들도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 그들은 일단 한다. 처음에 일단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시도한다. 물론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도 계속 시도한다면 성공하는 횟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몇 번 성공하면 다시 시도할 자신감과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 더욱 큰 성공을 불러온다. 생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일단 행동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쉽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다. 일단 시작해라. 그게 무엇이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내용은 제가 뭔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사이트를 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북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북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